올 초에 다시 대환 대출을 하셨죠?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금액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몇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는 게 네. 자, 토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낙찰을 받은 지가 꽤 됐죠?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6년, 7년 정도 됐어요. 7년, 네. 이 토지가 근데 연예인들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쵸. 네,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네, 맞아요. 아름다운 크고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는 전원주택 단지 문호리예요. 양평 문호리 하면 뭐 이영애도 사시고 저희 현장 답사 갈 때 중개사에서 여기 연예인 누구누구 산다고 막 맞아. 읊었는데 네. 지금은 다 사시나 모르겠네.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토지 네. 어떤 물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우리 공매를 받은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죠? 네. 공매를 받았죠. 공매를 낙찰가가 받았고. 얼마였죠? 평당 1억 6천. 1억 6천. 네, 1억 그리고 400평이었고요. 400평. 계획관리였고 북한강이 보이는 강조망에 있는 400평 되는 임야. 계획관리. 맞아요. 네, 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1억 6천이었는데 일단 지금 이 물건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토목 작업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끝났고 집을 세 채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고요. 얘가 400평에 세 채가 다 들어가네요. 네네. 일단 계획 관리니까 네. 그러니까 40%의 집을 안 칠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오니까 네. 400평이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130평씩 이렇게 나눴고요.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로 맞아요. 해서 건폐율 용적률. 적당한 사이즈의 집을 세 채까지 세 채 놓을 이렇게 수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네,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8억 정도 봐요. 8억 정도.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아니 1억 6천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 8억이면은 도대체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4배 된 건가? 4배? 5배? 4배? 아니 더 되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 4배? 그치. 4배 좀 넘나 보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한 개 동이 한 세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당 이제 다 분양을 하는 건가요? 분양 하나는 제가 쓰고 제가 이 부동산을 해보니까 내가 골라서 산 경매든 이런 데들이 좋은 거를 내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여기가 좋아서 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팔고 나면 너무 아까워. 아이고 배야. 팔고 나서 오르는 게 아이고 배야. 이거 너무 이거 몇 지금은 내 혼자 생각 내가 뭔가를 사면 어느 한쪽은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땅 같은 경우는 필지 분할을 하면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는 내가 갖고 있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2개는 분양하려고요. 분할을 하면 땅 주인의 어떤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실 분하고 좀 약간 미팅? 조율? 네. 이제 거의 뭐 주인이 어느 정도 네. 얼추 정해져 있는데 혹시 우리 네. 구독자님한테 기회가 있나요? 아직 당연히 분양이 있죠. 안 됐으면? 당연히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등기는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있고요. 네. 집을 짓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짓기도 하지만 개인 주택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 삶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예를 들면 큰 개를 키우고 싶고 전기차를 쓰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주택은 그게 가능해서 도면은 다 나왔어요. 세 채의 도면은 나왔는데 도면 나온 거 좀 올려주세요. 네네. 네. 도면 는 다 나왔는데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좀 편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건축비가 너무 비싸잖아. 내가 다 하기엔 그러니까 너무 아니 커. 지금 건축하는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네,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스타트할 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완전히 세팅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가면 제가 좀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확 주니까 그러면 이제 선분양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지을 수 있게끔 네, 해드리고 네. 같이 이제 짓다 네, 네, 보면은 네. 비용적으로도 맞아요. 이제 훨씬 네. 절감이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자가 나타나시면 더 좋겠네요. 맞아요. 1억 6천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지금 이렇게 건축까지 오면서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너무 순탄해 보이는데? 아니 네. 전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건 이 부동산의 꽃은 네.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금리 장난 아닌데 어떡해요? 저는 금리를 좀 저렴하게 받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니 근데 1억 6천짜리인데 대출을 받은 게 그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아파트는 네이버에 치면 가격이 나와 있으니 그걸 쉽게 알지만
땅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공매받은 금액을 보고 은행에서나 이거는 1억 6천짜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는 감정가와 낙찰가를 기준으로 보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은행에서도 이제 빌려주는 금액이 어떤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적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못 받았어. 6, 7년 전에 받았을 때 하고 가장 최근 올 초만 해도 올 초에 다시 대환 대출을 하셨죠?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금액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많이 안 네. 나왔어요. 그래서 몇 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는 게 네. 이게 현재 임야 상태니까 토목이라는 걸 하고 형질을 변경을 하고 땅의 어떤 용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원래 처음에 낙찰받았던 시기에 가격이 있었고 당시에는 임야였는데 얘를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렇죠. 네. 대지로 맞습니다. 바꾸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치를 여기다가 얹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군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 지금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저 4억 6천 받았어요. 아니 1억 6천에 낙찰받았는데 네, 네. 대출을 4억 4억 6천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렇죠. 오, 맞아요. 대박이네요. 물론 이제 기반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임야였으니 나무를 다 깎아야 될 거고 산을 좀 깎아낼 거고 뭐 보강토라고 하는 시멘트로 만든 돌들이 있어요. 그걸로 형태를 만들고 집의 위치를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시설까지 넣었어요. 네. 일단 관 이런 걸 넣고 은행에다 의뢰를 하면 은행에서도 이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의 판단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럼요. 자기 맘이야. 진짜 토지는 개별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몇 군데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알아보고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고 해서 거기서 한 군데에서 이 정도 해줄 수 있다. 다만 이런 컨디션을 갖추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토목을 해놓고 의뢰를 하니 거기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하시는 분이 네. 나와서 감정가가 근데 8억 나왔어요? 8억 6천. 4억 6천? 네. 그러면은 많이 못 받았네. 감정가에 비해서는. 감정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봤을 때 저희가 네. 토목이 100% 다 안 됐거든요. 한 80% 정도? 그게 네. 다 됐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나머지 추가로 해서 더 되면 더 해줄 수 있다. 사실은 토지는 거의 80%까지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토목이 완성이 되면 조금 더 완전되면. 대출을 네, 받을 수 있겠네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금이 딸리니 좀 받아야 될 타이밍이 돼서 좀 그렇게 받은 거고요. 8억짜리 토지를 산다라고 하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출이 80%가 나온다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네. 1억 6천짜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일반 땅으로는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특히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왜냐면 내가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럼 또 집이 또 생기니까. 또 집이 DTV, DTI, LTV 막 따지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업자 대출이 나와요.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뭔가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대출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똑같은 물건은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원래 토지는 사업자로 내서 대출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네. 내서 대출을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낙찰받은 물건에 그렇게 대출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그래서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버는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대출이다. 네.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지금 결국 토목공사 거의 완료되신 거네요. 네. 요번에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난리 났었어요. 공사는 시작하고 한 6월 말 정도에 한 50% 정도 했는데 비가 거의 한 달 내내 왔어요. 어떡해. 그럼 땅은 젖어 있으니 포크레인 같은 게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자 하면 또 비가 와. 어떡해. 네, 그러니까 비가 와서 한 달 정도 거의 쉬니까 이제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뭐 오늘 일하면 오늘 돈을 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자금이 나가야 돼요. 그쵸. 근데 토목이 완료가 안 됐으니 대출은 안 돼. 맞아요. 네, 그 한 달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마 기간은 피해서. 그러니까. 장마 기간은 일을 하게 되면 돈만 나간다. 장마 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도 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서 황 대장님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꿀팁을 얻을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 거의 날씨가 좋네요 요새. 마무리되고 이제 곧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이제 곧 바로 또 들어가시겠네요. 일단은 세 채가
어떻게 보면 공사가 동시에.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서 네. 예, 어느 정도 뭐 한 분이라도 계약이 좀 되거나 해서 그 돈으로 좀 제 돈하고 합쳐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 하고 네.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겨울 지나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지금도 작업을 끌어서 하기에는 연말이잖아요. PF 뭐 여러 가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소규모로 건축하시는 분들까지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없고 또 다시 겨울 들어가잖아요. 겨울 들어가면 장마 때와 같이 공사가 또 땅이 땡땡 어디서 땅이 얼어서 못해 공사가 또 멈출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겨울에 땅 보기가 사실 좋거든요. 나무가 맞아요. 다 없기 때문에 맞아요. 땅을 겨울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땅을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차피 11월 이제 곧 겨울이 들어오니까 한 2, 3월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경매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지금 건축도 하시고 사업도 지금 부동산 쪽으로 하고 계시고 하시면서 좀 많이 발전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그냥 검도 사범님이셨는데 네. 지금은 대표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얼마나 좀 많이 발전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 개인적인 성장이 되게 크죠. 많아요. 그게 제일 일단 큰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운동만 했을 때는 어떤 그 안에 어떤 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활했다면 지금은 밖에 나와 있으니 물론 그때 운동할 때보다 지금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한편으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돼서 완전 망했다 해도 얼마든지. 저는 바로 일어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일어설 수 할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줄 아는 거, 제 안에 이제 스킬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쵸.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네. 온갖 무기들을 다 장착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 하시거나 뭔가 이런 분들 이렇게 뵈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래서 즐경 안에서 그때 우리 잠깐 얘기는 했긴 했지만 서로 뭔가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막 보이거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네. 그걸 혼자 모르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그런 걸 좀 도움 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도움을 청하면은 드리는데 도움을 청하지 맞아. 않으면 그거 안 하면 이제 막 괜히 오지랖일까봐 맞아.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맞아. 그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발 떼고 등 돌리고 가버리시면은 이제 맞아. 그 시작부터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때 본인이 좀 알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해 드리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냥 예를 들면 애매하게 이 빌라 하나 이거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말 진짜 이거 싫어. 어떻게 뭐라 그래? 설명해줘? 어떻게 설명해줘? 차라리 뭐가 좋다는 요거 거야? 빌라 하나 요거 2개 놓고 이거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러면 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위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막 얘기를 해서 대출이라든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드려 이거보다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애매하게 돈이 뭐 제가 1억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양하게 공부 많이 하시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질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 자체들이 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은. 네. 그리고 사실 물어보는 것보다 알려주는 게 더 공부가 되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 내가 진짜 뭘 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하나 더 알려주고 그게 사실 우리 즐경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황 대장님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수익을 내는 그래도 텀이 길잖아요. 수익의 어떤 금액은 크지만 이게 돌아온 텀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려야죠. 매달 인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팅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세리아님한테 저번에 얘기했던 캠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의견도 듣고 얘기도 서로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현금 흐름이 나는 부동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맞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것들을 잘 세팅을 해놓으면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계속 책임져 주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부동산 쪽으로 큰 사업 이루시고 그 이야기 또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진짜 행복은 함께 즐기면서 일도 즐기고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맞아요.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